we have profited so much from the recognition given to us by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o many ways and by how this recognition has been delivered by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your country here in Australia. 해군 생도 시절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안 크로포드 제독. 전역 후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I give you the toast, the ongoing friendship between our peoples. Ongoing friendship.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견된 병력은 1만 7천여 명. 이 중 346명이 전사했는데요. 당시 콜린 칸 장군은 정찰 임무 수행 중 총알 5발을 맞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nd we have today some of our families with us who will experience something of this bond between our two countries.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은 감개무량한 기분입니다.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 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호주는 2년 연속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한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인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경을 폐쇄했던 호주 정부가 첫 번째로 맞는 외국 정상입니다. 그런데 3박 4일간의 일정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입니다. 호주의 명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두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일부의 날선 비난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머문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논의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해외에 가야만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호주행은 과연 외유에 가까웠을까요? 혹여 엄중한 국내 상황에도 꼭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양혜화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는데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차량을 타셨던 거예요? 카니발을 탔었죠. 아, 그건 이제 디젤 차량이에요? 네, RV SUV여가지고. 네네네. 혜화 씨가 새 차량을 구입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얼마 전 요소수 대란으로 진땀을 뺀 직후였다는데요. 원래 경유차를 타셨을 때는 요소수는 어디다가 넣으셨나요? 원래 경유차 탔을 때는 주유구 바로 옆에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여기요? 요소수 따로 넣으라고 초록색으로 네네네. 구멍이 따로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건 휘발유차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네요.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은 전 산업계를 강타합니다.
당시 국내 보고와 관리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아 혼란과 불안은 컸었습니다. 특히 경유차를 이용하는 운송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물류가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던 상황.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당시만 해도 경유 차량을 몰던 혜화씨 역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야 했다는데요. 혹시 요소수 파는 주유소 알아? 그래? 요소수 넣어야 되는데 지금 주유소마다 요소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격마저 폭등해 안 그래도 심화된 품귀 현상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주유소에서 네. 이제 요소수를 판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른 가서 샀죠. 4만 원에. 원래 요소수 가격이 아까 12,000원. 12,000원이었는데 네. 한 4배에서 5배 정도 4만 원. 예. 올라. 근데 그것도 싸게 산 거예요. 그것도. 예, 주변에 보면 뭐 5만 원, 6만 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살면서 요소수를 찾아 헤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혜화씨. 그런데 특정국이 생산 수출을 통제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건 요소수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만일 특정국이 외교 상황 등을 이유로 이들 핵심 품목의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언제라도 다시 혼란과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망 다양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문 대통령이 호주 방문길에 오르게 된 배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양국 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올해 교역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급망 안정, 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 분야를 더욱더 확대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orean nationals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ustralia's growth and the country we are today.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discussing more new ideas about how we take our relationship forward as it is now elevated to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많이 알려진 대로 호주는 세계적인 전략 광물을 보유한 자원 강국입니다. 특히 히토류, 니켈, 리튬 같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으나 공급 리스크는 큰 핵심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 광물 자원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최근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호주의 광물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 수요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등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나라라는 의미. 호주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엔 주요 핵심 광물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경제도 더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호주 기업인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기회가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호주 정부도 아마 같은 마음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핵심 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가기로 한 양국.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미래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로 이번 요소수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호주는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그런 곳에 필수적인 리튬이나 히토리우 같은 이런 핵심 광물의 매장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통 우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 우방인 호주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외교였고요. 탄소 중립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 히토리우 원소입니다. 이걸로 어떤 걸 만들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 히토리우 원석과 FE 합금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리우 연구 자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히토리 광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 작은 연구 자석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추진됨에 따라 히토리와 같은 핵심 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불안정한 탓에 히토리 광물의 몸값은 나날이 오르고 있는데요. 히토류가 사전적 의미로는 희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산출되는 양이 적진 않습니다. 그 산출되는 어떤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철금속 종류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지는 않나요? 지금은 많이 비싸졌고요. 앞으로는 그 히토리 연구 자석이라든가 다른 산업에서의 수요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 가치는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히토리 광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88%나 됩니다. 이로 인해 히토리 광물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히토리 광물의 공급망이 다각화되지 않으면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업체 역시 히토리 수입 물량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80%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히토리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은 장기들이 사용하는 히토 외에는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히토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히토를 저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눈여겨봤다는데요. 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호주의 히토리 광물을 수입할 수 있게 돼 공급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최근에 이런 히토리를 포함해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호주 순방도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사실 저희와 호주는 굉장히 기술 협력을 하기 전 서로의 필요를 잘 맞춰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광선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화 기술이 없습니다. 반면 저희는 이제 자원이 없지만 소재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호주와 이렇게 서로 이제 비즈니스 협력을 하게 되면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히토젠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확보된 핵심 광물을 통해 탄소 중립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호주 순방을 앞두고 고민이 없진 않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취미삼아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안승범, 유승식 씨. 주로 제작하는 건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국방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약간 얼룩얼룩 보이는 거는 그 수금기를 표현한, 그러니까 수금기에 약간 빛이 바라는 그런 걸 표현한 거고, 요거 이제 바람 상태, 이륙 상태를 날개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만든 그런. 요거는 그 초기형이에요. 이건 F-14에 처음 배치될 때. 그래서 요 색깔들이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각 국방무기 전문가로도 활동 중인 두 사람. 요즘 화제거리는 단연 K9 자주포입니다. 요 K9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이게 뭐 이 시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완성품을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K9 자주포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리 육군의 주요 무기 체계입니다. K9 자주포는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영평전 포격 때 등장했던 그 포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초 그때 실전 사격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개량형이 K9A1이 있지만 그건 최근에 등장한 거고, 그 당시에는 기본형, 초기형을 가지고 이제 실전을 이제 치렀죠. 포구경은 155mm, 분당 최대 6에서 8발을 사격할 정도로 빠른 데다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5mm 포가 입체된 데는 뭐 거의 1분에 1발 뭐 이랬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분당 6발이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굉장히 빠른 거죠. 이 포탄 사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40km니까 대충 어쨌든 이 강서 끝에서 강남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시작해서 끝까지. 중량이 47톤에 달하지만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리는 뛰어난 기동성도 장점. 현재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쯤 됩니다.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츠하우비츠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효과, 소위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께 우수하다는 거죠. 획득하는 가격에 비해서 여러 종류의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걸 따지면 한국 우리 K9이 우수하다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호주 정부는 최근 K9 자주포의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최종 계약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해서 드라이브 걸기 시작한 게 거의 현 정권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열심히 세인지를 했고, 더욱이 그 방위사업청에서 그 실무진들이 많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단계에서는 이제 국방기술 품질로도 많이 노력을 해줬고, 그래서 그 관련 방산 수출 관련 기관들이 많이 나섰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이제 얻으면서 그거를 이제 시기에 맞게 사인을 하자. 그랬던 게 이번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그거를 딱 시기에 맞게 발표를 한 거고. 호주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에는
헌치맨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덩치가 큰 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K9이라고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별칭이 K9 썬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K9을 호주에 수출하면서 뭔가 호주에도 별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헌치맨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크기도 크고 힘도 좋고 또 굉장히 빠른 그런 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의 특징이 우리 K9 자주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동 성능, 또 우수한 그런 화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헌치맨과 이미지가 굉장히 통할 수 있겠다. K9 수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이번 계약. 한화로 1조 원에 달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영연방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호주에 무기 체계를 수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연방 국가들에게 무기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MFP 사업이 있는데요. 마침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호주에 저희 K9 자주포가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아마 영국 MFP 사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K9 제조업체와 독일 방산업체가 경합 중인 호주 장갑차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기종이 결정됩니다. 호주 육군이 1950년대 한국전 6.25 전쟁 이후에 서유럽제 장비, 그다음에 미국제 장비를 많이 이제 선호했는데 그것이 처음 깨진 게 이제 이번에 우리 K9 자주포 K10하고 같이 구매를 하겠다는 거 이제 결정을 내린 거. 이게 이제 사실상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기대가 이제 레드백이 되지 않겠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독일제 또 성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합이 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협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본 계약 성사가 문재인 정부만의 공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한 방산 수출에 정상이 직접 나서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한 것이 수출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의 그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무기체계 수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연구소까지 이 수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고 그런 노력에 기반하여 저희들이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주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탄소 중립 기술, 수소 경제 같은 미래 첨단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It is a difficult task that many have sought to progress before and have been disappointed. But this is why I admire President Moon's commitment to this, that he keeps pressing forward, he keeps seeking to find the way,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ose efforts wherever we can. 호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요독을 풀 사이도 없이 코로나19 관련 보고서를 새벽까지 읽으며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호주 정부는 2년 만에 한국인 입국에 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호주 정부가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4개국인데요.
그중에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렇다고 외교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 외교 노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